컬련을 지나고서 다들 시작하려니 좀 기억들이 좀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맞아요. 이 February 원래는 2월이 아니에요. 원래는 2월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마지막 달이었어. 이게. 근데 그 마지막을 돌아본다라고 February라는 단어에서 배운 거거든. 근데 이제는 앞으로 갔어요. 얘네가 앞으로 갔고 그리고 7월 8월이 새로운 게 추가돼가지고 9월에서 12월이 명칭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왜냐면 9월에서 12월 영어 명칭이 원래는 9월이 september잖아. 그거 7번째 날이야. 9월인데 7번째 날이야. october는요 8번째 날이었어요 원래. 근데 앞에 두 개가 끼어들었어. July하고 준. August. 아우구스투스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주는 누굴까요? 헤라 여신입니다. 유노예요, 유노. 주노라고 하지? 주노라고 해요,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우스라고 하잖아, 그리스 신화에서는. 유피테르라고 그래요, 네. 그 로마에서는. 아기. 그리고 그 주피터로 영어에서 쓰는 거고, 유노라고 해. 그래서 그 주노로 해서 준이 됐대. 줄라이는 이제 줄리어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난 거고요. 아우구스트는 아우구스투스.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면서 나중에 황제가 되는 그렇지 그 이제 사람이기도 하지. 에이프릴은 이제 그 꽃 핀다 그거에서 온 거고 다음 달은 마치죠. 마치. 이건 누구에서 온 건가요? 마르스입니다. 아레스 전쟁신. 전쟁신이고 제니얼리는 야누스에서 온 거예요. 앞뒤를 보면서 이제 양기 그 뭐라고 두 얼굴의 신이잖아. 그 거기서 따온 거고 메이도 어떤 신이는 아니고 이것도 뭐에서 따온 건데 내가 지금 까먹었어. 네. 세프템버에서 이제 디셈버까지는 숫자예요. 근데 밀려버렸어. 아무튼 이 2월 4일 입춘에 참 추운 날인데. 약수배수부터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원래 약수는 뭐였어요? 어떤 수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약수하고 자 약수는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divisor라고 해요. divisor. 그리고 얘하고 비슷한데 다른 놈이 하나 있어요. factor입니다. 인수예요. 얘네가 뭐가 다를까요? 뭐 일리 있어. 일리 있어요. 지영이 생각에 뭐가 다른 것 같아? 리엘이 말한 것도 나름 일리 있는 포인트 중 하나.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약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라고 반대말이라고 하죠. 반대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배수입니다. multiple. 인수와 배수라고 얘기 안 하잖아. 약수는 배수랑 항상 엮여서 가요. 근데 인수는 따로 없어요. 대신에 이쪽은 다항식까지 확증이 가는 거죠. 일단 쓰임새는 이렇게 다르고 단어의 쓰임새는 정의가 조금 달라요. 미묘하게 달라. 약수의 경우는요. 어떤 수 m을 n으로 나누어서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란 얘기예요. 즉 나눗셈으로 정의를 해요. 약수의 경우는.
그래서 m의 약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수는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인수는 어떤 두 수를 곱해가지고 어떤 자연수 m을 만들 때 그 곱해지는 두 수를 인수로 얘기합니다. 즉 여기는 곱셈으로 정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곱하는 식 두 개로 쪼개는 걸 3-1에서는 인수 분해라고 하죠. 그렇죠? 다항식 두 개로 쪼개는 걸. 그리고 개사촌격을 1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그렇지. 소인수 분해예요. 그리고 소인수라고 하지 소약수라고 하지 않아요. 왜 소인수예요? 소수인 인수들이거든. 그래서 자연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다 표현해 보겠다 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작은 수일 때 그리고 여러 개를 이제 한꺼번에 공배수나 공약수를 찾을 때 효율적이고요. 지나치게 큰 수의 경우는 이 방법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소수 만드기가 너무 힘들어요. 소수 찾는 게 너무 일이야.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유클리드 호재법이죠. 이따가 다시 할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원래는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그지? 근데 자연수가 뭐지? 여기서? 자연수가 뭘까요? 양이라고. 양의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현대수학에서는 자연수는 정의가 없어요. 자연수는 정의를 안 써. 그냥 기본 용어야.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야. 다만 그건 있어. 어떤 1도 정의를 안 해. 1도 정의를 안 하고 1의 다음 수는 2라고 한다. 2의 다음 수는 3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잡아. 재밌는 거는 이거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요. 어디서 나올까요? 아니에요. 대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도 나와. 초등학교 이런 데도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이게 나오긴 해. 근데 대학교에서는 그 successor라고 해서 다음 수라는 말 대신 그 다음 수라고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말 대신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 초등학교 애들한테 1의 successor는 이름이 이상하잖아. 아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거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런 거 싹 빼고 그냥 1의 다음수는 2, 2의 다음수는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설날 연휴 때 이거저거 좀 찾아서 공부했거든. 나도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는 나 혼자서 좀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5일 동안 쉬면서 막 찾아봤거든. 좀 집합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목수학에서 집합했었지, 그지? 했었죠? 응, 초반에 어려웠지? 네. 근데 그 집합 나중에 깨져요. 나중에 깨져요. 그 우리가 배우는 집합은 구닥다리 집합론이에요. 집합 이론이에요. 그럼 왜 배워요? 그래도 거기 제일 쉽거든. 아. 그게 제일 쉽거든. 근데 집합을 나중에는 되게 중요하게 다시 또 정의를 해. 왜? 그 집합 가지고 수도 정의하고 이것저것 다 해. 현대수학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현대수학에서는. 근데 님들이 현대수학 배운다는 얘기는요. 수학과 가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님들이 볼 일이 있을 수는. 수학과를 가면 보겠지만 수학과를 갈까?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제 어떤 정수 B를 A로 나눴을 때 A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좀 옛날 말들도 좀 있어서 내가 조금 이것도 안내를 좀 같이 해줄게.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P이고 나머지가 Q가 됩니다. 물론 Q는요 정수일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제로에서 B의 절대값. 왜냐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난 몰라요. 정수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줘야 돼요. B의 절대값. 작아야지.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작아야지. 큰일 날 뻔했네. 그렇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이 Q가 뭐다? remain다. 나머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되고 얘는 우리는 나누어지는 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주 옛날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옛날 책이에요. 피는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죽임을 당하는 걸 뭐라 그래요? 피살당했다 그러죠. 피살자 아니면 피해자.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라고 하잖아. 아니면 이제 고소를 받은 사람을 이제 피고인이라고 하지. 물론 피고하고 피고인은 달라요. 피고는 어디서 쓰는 거냐? 민사 재판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물어내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민사 재판이에요. 거기선 피고예요. 피고인은 뭐냐? 검사가 기소한 겁니다. 뭐예요? 유죄 무죄 따져서 징역 살고 하는 형사 재판이에요. 거기선 피고인이라 그래.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피자 당한다는 얘기예요. 뭘? 제가 나눌 제자입니다. 나눔을 당하는 수란 얘기예요. 근데 요새는 이 단어 안 써요. 이거 내가 어릴 때 본 거야.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이에요.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근데 혹시나 아주 옛날 책에서 가끔 보인다 이거야. 요거는 나누는 수죠. 재수로 갑니다. 아주 옛날 책에서는 I로 쓰면 안 돼요. I로 쓰면 수능 다시 치는 거야. 안 돼. 그리 님들은 재수하지 마세요. 안 좋아, 힘들어. 하면 안 돼요. 자, 콘션트 좀 발음 어려워요. 몫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죠. 요 정도까지 다 배웠을 겁니다. 이 중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얘기를 하고 나누어 떨어질 때 어떻게 돼? 왼쪽 수가 오른쪽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을 배웠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거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단 이렇게 어떤 A, B를 둘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얘를 뭐라 그래?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중 어떤 놈? 가장 큰 양의 정수. 그게 뭐예요? 그렇죠. Greatest common divisor. 최대 공약수죠. Greatest common divisor. LCM 혹시 봤어요? LCM. 최소 공유수입니다. Least common multiple. 이게 최소 공유수예요. 근데 최대 공배수하고 최소 공약수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렇지. 최소 공약수는 의미가 없죠. 최소 공약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최대 공배수는 없어. 그건 값을 못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공약수는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최대 공약수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쓴다. 다만 여기 정수론에서는 요렇게 쓰기도 하더라. 요렇게 쓰기도 하더라.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클리드 호재법. 참 이 양반이 기하학만 좀 열심히 하시지. 참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책을 썼잖아. 원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하학의 성경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옛날 기하학의 기본이 된 책이야. 기본. 가장 스타트가 된 책. 거의
뉴턴의 프린키피아 실제로 뉴턴은요 요거 따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책을 씁니다. 실제 이름도 그대로 따왔어요. 원론이 그 라틴어는 프린키피아거든. 뉴턴 본인도 프린키피아로 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물리학 책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힘이랑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무진장 많이 했고, 그래서 힘의 단위가 뭐예요? 줄? 그건 에너지야. 아. 뉴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턴이 맞아요. 그 과학에서는 과학자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왕왕. 꽤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뭐 따로 단위를 많이 쓰 이름을 길어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업적을 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연구를 엄청나게 했고 그거 관련된 연구에서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길어주는 거예요. 전류 단위가 암페어죠. 앙페르라는 과학자를 기린 겁니다. 줄 에너지 단위죠.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에요. 맞아요. 사람 이름입니다. 칼로리는 아니에요. 켈빈 온도 단위입니다. 놀랍게도 사람 이름입니다. 그 온도를 처음 제시한 사람이야. 법칙으로도 많이 나오죠. 보일의 법칙. 보일 사람 이름이에요. 샤르르 법칙 사람 이름입니다. 법칙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이름. 맨델의 법칙 맨델 사람 이름이에요. 홈파트 보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말피기 소체라고 있어요. 말피기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사람 이름 많이 붙여. 그 토성에 보면 고리 사이 틈 있죠. 네, 그런 거는. 그거 하이언스 간극이라고 하거든요. 하이언스 옛날에 호이겐스라고 했어. 지금은 하이언스라 그래. 네덜란드 과학자예요. 이거 발견한 사람이야. 근데 그 별 같은 거 웬만한 거 다 과학자 이름. 많이 떴어. 과학자 이름 붙인 것도 많아요. 소행성 중에도. 뭐 그냥 사람 이름 갖다 붙였구나. 근데 내가 제일 많이 본 사람은 이 양반 너무 많이 나와. 가우스요. 가우스 법칙, 가우스 기호, 가우스 함수 여기저기 나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라이벌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읽을까요? 율러가 아닙니다. 오일러예요. 오일러 알아 누군지? 오일러 법칙도 있고 또 그 오일러 한복 그리기. 케니에스베르크 그 다리 지나가는 거 있죠? 그걸로도 유명한 사람이고요. 오일러 법칙, 오일러 상수 별별 거 다 있어요. 다만 님들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 넘어오면 진짜 자주 봐요. 왜냐하면 대학수나 대학과학 쪽에서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우스도 존경할 정도였어. 가우스는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 두 사람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좋아하기만 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머리가 뒤지게 아파요. 예전에 수학 선생님이 좋아하셨어. 누가? 예전에 수학 선생님. 누가 좋아하셔? 예전에 수학 종수님? 아니 너 학교? 학원. 그래? 누굴 좋아하셨는데? 대단한 사람이긴 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이 유클리드도 이렇게 이름을 길어줍니다. 왜냐하면 이쪽 기하학에서 엄청난 연구를 한 사람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3차원 공간을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제 또 만드셨죠. 야. 포인트가 뭐야? 이렇게 잘라낼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R어는 뭐예요? 나머지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간다. 즉, 큰 수를 작은 수로 계속 나누면서 나머지들만 취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어느 순간에 약수배수 관계로 딱 떨어지더라. 그럼 그 순간 뭐가 돼?
거기 있는 국약수가 얘네를 다 먹는 최대 국약수가 되더라. 그게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이죠.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나눗셈만 몇 번 하다 보면 굳이 내가 소수 안 구해도 다 나온다라는 거죠. 좀 볼게. 나 지금 여기 이렇게 이 두 겹씩 입었어. 나 바지 두 겹이야 지금. 이런 날은 아니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는 안 추운데 밖에 나가. 돌아갈 때가 문제야. 난 11시 넘어서 돌아가니까 한밤중에 돌아간다고. 아, 그러면 평소 입은 걸 입으면 뒤져요. 한꺼정도. 그거는 좀 무리라서. 그래서 이때는 미리 좀 대비를 해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망령식 됐었죠. 부정망령식. 근데 부정망령식은 해를 외우지 마세요. 해를 외우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넘겨서 하는데 이거는 내가 넘겨서 다 할 수 있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일반해. 우리가 그때 이따가 이제 문제를 할 건데 15쪽이랑 이쪽을 안 했어요. 그랬죠. 3번을 안 했어. 3번. 그러면 3번 3x 어쩌고 저쩌고 막 있을 거야. 아, 재밌겠다. 그거 오늘 할 거고요. 그거 오늘 할 거고 5번. 그다음 6번. 그러니까 우리가 안 했던 것들 위주로 할 거야. 안 했던 것들. 천천히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보면 될 겁니다. 10번 11번 했고 12번 할 거고요. 오늘은 약간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거 할 거야. 그러고서 시간 되면 합동식에 있는 문제들 조금 더 몇 개 다시 한번 좀 풀고 그러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